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8월 8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드린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구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신규 접근하는 종목들에서 매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앞으로 불안한 장세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과제의 지금 구간은 분명하게 지수 자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저점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락할 만한 사유가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대단히 큰 악재가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점에 있는 것들은 제가 분명히 조정을 크게 받는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저점 구간에 있는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오투정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점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리노공업, HBSB, 대덕전자, 선인시스템하고 세방전지입니다. 근데 GSD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저 종목은 매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222도표 아랫단에 들어가서 양봉 들어올 때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공략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늘 이야기 드리지만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공유를 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오프라인 세미나 있습니다. 오셔서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해 나가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 포인트 이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것도 있고, 포트폴리오 정리, 재고 정리,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몸이 이렇게 습관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80까지 가잖아요. 그 버릇이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주식 투자를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오셔서 좀 서로 조금씩 한 가지라도 배워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모든 예를 들면 오프라인 미팅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수급이나 내용들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매수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부분도 별로 없어요. 다만 최근에 보면 기관이 상당히 던졌고 개인은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전체적인 양은 그렇고 최근에 보면 우리가 8월 5일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기관, 금융투자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얘기 드리면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크게 장대가 뭉뜨고 나면 이렇게 수렴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음번에 땅 치고 올라오는 내용,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좀 잘 기다리면서 모니터링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되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도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크게 양봉 들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하고 오늘 같은 경우하고 내일 같은 경우 이때 확인하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 경험치를 꼭 메모리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코덱스 레버리지가 양봉이 들어오는 날, 그런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이 뭐예요? 외국인이 수급이 전환이 돼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노공업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 지금 연속 3일 동안 계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라인 밑에서 삽시다 그러면, 그럼 아마 처음 샀으면 이날일 텐데, 그죠? 그럼 거의 지금 손실이 없을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단은 여기 보고 가자라고 해서 이 사이에서 분명히 놀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아랫부분은
무시하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상당히 또 괜찮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망이. 근데 리노공업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ISC도 따라서 조금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가 일본이라서 항상 그 동종업에서 일본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손대지 마세요.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20만 원 언더에서 매수하는 걸 갖다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크게 제 생각에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유하면서 수익권으로 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HBSB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 금융투자, 그 다음에 8월 5일, 6일에서 보면 이 외국인도 많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가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라니까. 여기서 털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뭐 수익성이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이 구간이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서 한번 잡아줘야지. 그래서 여기서 30%, 여기서 30% 들어가신 거, 이렇게 좀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100%다 매수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 항상 여력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불안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고, 개인별로 아래쪽에서 난 좀 더 과감히 갈 거야. 그러면 좀 비중 늘려서 더 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만 원 언더로 다 쭉 낮춰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오늘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30% 매수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매수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시간에서 양봉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해서 리너공업이나 HBSB 같은 경우는 저런 상황, 저는 이게 8월 5일날 그날 매수를 갖다가 땡긴 거,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보통 그날은 다 던졌는데 어떻게 이날은 매수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때 처음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 그쵸? 뭐 크게 이것도 반등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올라왔으면 조금 눌리겠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당한 수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방은 좀 경직이 됐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 70%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라서 제가 이 윗단까지 보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까지만 보자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여기나 여기죠. 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목표를 조금 낮춰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가 낮춰졌으니까 하방이 낮춰지면 그만큼 상방도 어떻게 돼? 같이 낮춰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매도 타임도 잘 못 잡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또 쿵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던 목표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그럼 여기를 보고 공략을 한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보통 하시는 게 기본적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공략하게 되면 단수가 어떻게 돼?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단이에요. 통상적으로 보시면. 여기를 넘겨서 가는 경우 쉽지 조금 더 올라가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조건 매수 단가 낮춰줘야지만 뭐 한다? 예.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 여기 30% 맞죠? 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서 30 잡아주시고, 예, 또 이상한 상황을 또 대기 위해서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께서 나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되겠죠. 시나리오를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우리가 처음 들어간 날이 이날쯤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손대지 마시고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랫단도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매수 잡아주는 게 상당히 좋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120일과 220일 일평 사이에서 하는 거여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한 의견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잘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ESS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캐즘하고는 차이가 있다. 사실상 당시 이야기 드릴 때 한중 NCS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드리고 나노팀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테마가 돌아가고 있는 형성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가장 또 대장주인 서진 시스템 우리가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지켜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여러분 222등평에서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매수를 하면 상당히 공략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 처음 들어온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 잡아주는 게 여기서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 들어가시죠. 변동성이 있는 만큼 그래서 30% 잡아주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매수해도 이제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문제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일단 이 구간만큼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원점 타격인데 그렇게 보시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유상증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다 했죠. 유무상 다 했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 15,000원 밑으로는 뭐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던질 사람이 없다 이거죠.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온다고 해도 뭐 제가 볼 때는 매물이 많이 나올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우리가 보고 포인트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는 매수를 안 하셨죠, 여러분? 저 냄새 잘 맡는데 이거 혹시 매수하신 분 있다고 해도 뭐 9만 원보다 낮은 구간에 매수하셨겠죠. 뭐 8만 9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문제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처음 시그널이 들어온 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자리는 사실 이 222등평균선 라인이었는데 제대로 하나 들어왔죠. 지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할 자리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면 들어갔으면 세방전지 안 들어가고 코리아 FT 들어갔을 확률은 저는 그건 내가 감이 와. 근데 세방전지는 안 들어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30%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세방전지에 대해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이야기 드릴 겁니다. 실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구간이 윗단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선 전고점 이상은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목표가가 내려온 만큼 이 종목 같은 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름 그래도 전고점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무너진 자리가 상당히 크고 2단, 3단까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거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종목은 한 6개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괜찮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직전 한 3개월 이상 저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비중이 크게 들어간 종목들이 별로 없을 거고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포지션이 되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 기존의 포트폴리오 들고 들어오셨는데 대부분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셨으면 야수의 심장이 폭발적으로 예를 들면 또 열정이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크게 낮은 구간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물이 없는 구간까지 가는데 거기서 포기해 버리시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의견 드리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 보통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성장주는 PER을 갖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차트밖에 볼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내용들, 그들이 예를 들면 사업 현황이나 내용들을 갖다 계속해서 예를 들면 리포트를 내놓는 것들이 아니라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신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급 현황이 중요하죠. 바람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분위기 좋은 시장까지 일단 기다려 주시는 것이 손실을 축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만큼 그래서 매수를 갖다 얼마큼 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잖아요. 30%씩 매수했다고 하면 8월 날 우리가 급락을 맞아서도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니까. 30%만 더 잡아줘도 지금 대부분 온 거 맞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진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아마 5시 정도에 새롭게 또 제가 또 보충할 만한 내용들 가지고 한 종목 정도는 다시 또 체크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